액티언 본계약 대수가 잘 나왔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야, 사전 예약이 58,000대인데 본계약 13,000대가 잘 나온 거냐? 45,000대가 허순데?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실제로 이런 댓글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언급하자면 사전 예약은 한 달 동안 쌓인 기록이고요. 본 계약은 일주일 기록인 거잖아요. 기간 차이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액티언 이후로 코란도가 굉장히 중요한 차가 될 거라는 걸 많이 강조해드렸죠. 코란도를 워낙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도 해서 오늘은 KR10이라 불리는 신형 코란도 스펙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총정리해보고 이 차가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액티언이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 합니다. 신형 코란도 스펙은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우선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2.0 가솔린 모델이 주력이고 8단 자동 변속기를 도입 예정이라는 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순서상으로는 2.0 가솔린 모델이 먼저 출시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될 거고요.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이 코란도부터란 소리도 있고 토레스부터란 소리도 있고 아직은 논의 중인 단계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물리 버튼이 부활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직접 보고 왔을 때는 BMW 보다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자체가 좋았고 여기에 물리 버튼도 대거 부활한다고 하니 좋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실내 편의성이나 조작 방법에 대한 논란이 코란도부터 거의 모두 사라질 거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였던 거고요. 외관은 모터쇼 때 공개됐던 콘셉트카보다 더 공격적이고 멋있는 방향으로 수정 중인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후면 타이어, 이거 측면을 딱 봤을 때 구형 코란도처럼 타이어가 있으면 비율이 정말 예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코란도를 개성한다는 의미도 더 확실해지고요. 이걸 처음에 제안했다가 나중에는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연비에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살짝 수정해서 제안을 했었죠. 지바겐처럼 수납 공간을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타이어와 수납 공간을 옵션화하는 것도 논의 중인 걸로 들었습니다. 가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저희가 좌담회 때 들었던 바로는 토레스보다 위급으로 나온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액티언하고 동급이거나 아예 소렌토랑 비슷한 크기로 나올 거란 소리고, 만약 액티언하고 크기가 비슷하다면 액티언은 도심형 SUV, 코란도는 정통형 SUV, 그리고 여기에 옵션이나 그런 걸로 살짝 차이를 두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KGM은 이제부터 왜 사람들이 코란도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액티언이 잘 나왔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죠. 기존 대비 잘 나왔다는 거고 가격을 생각하면 괜찮다는 거지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개선되어 나오긴 했지만 이건 이제 앞으로 차를 어떻게 만들고 편의성 측면에선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방향을 잡은 거고 이제야 막 시작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액티언이 스티어링 휠 물리 버튼이 추가됐고 디스플레이 UI UX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사용 편의성이 이전보단 좋아졌고 엔진과 변속기 세팅을 다시 한 거, 이건 잘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반응 속도가 여전히 느린 거, 악셀을 밟았을 때 잠깐 멍 때리고 반응하는 거, 액티브 배기 사운드는 온오프 표시가 안 되는 문제라던가 트랙션 컨트롤은 3초 이상 눌러야 꺼지는 게 아니라 누르면 바로 꺼지는 문제, 이런 건 개선해야 할 것들이란 거죠. 그리고 시승기에서도 언급했던 건 앞으로는 메모리 시트라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오디오와 같이 100% 취향 차이로 갈리는 옵션들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죠. 동시에 이런 옵션이 추가가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 기본 사양을 조금 뺀 경제형 트림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시작 표시 가격을 낮추면 옵션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뭐라 할 소비자들이 없을 거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액티언도 디스플레이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틈틈이 업데이트 해야 할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도 피드백을 받으면 바로 영상으로 내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티언은 무선 업데이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 바보 같은 거죠.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코란도는 더 중요한 차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저희 스포일러에서 KGM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소통과 피드백 반영, 이건 기본이고요. 신차가 출시되면 될수록 소비자들은 점점 엄격해질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토레스까지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나온 차니까 동정 여론이 판매량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초반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액티언부터는 동정 여론만으로는 절대로 승부를 볼 수 없고 그 다음 차들부터는 상품성으로만 경쟁을 해야 한다. 즉 소비자들은 KGM에 대한 기대치와 기준치가 높아질 거란 거죠.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다는 말도 액티언까지만 유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골목 식당에도 비유를 해드렸죠.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받고 방송에서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가게들은 긴급 점검을 기습하면 맛도 변하고 양도 적어지고 손님들 후기도 안 좋아져서 결국은 빌런 가게로 남는다고요. 반대로 끝까지 잘 되는 가게들은 어떻죠?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솔루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걸 끊임없이 연구해서 발전하는 가게들,
이건 진짜 잘 되는 모든 가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액티언은 골목 식당으로 치면 2차 긴급 점검 이후 솔루션에 들어간 차고, 이 소리는 코란도가 3차 긴급 점검 대상이 될 거란 겁니다. 이때 만약 코란도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점이 언급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응원 여론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란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차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랑 다시 볼까요? 우선 2.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소리는 뭐냐? 액티언도 솔직히 일상 주행에서는 무리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각에선 여전히 출력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데, 2.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 이상 엔진 출력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8단 변속기로 바뀐다. 이건 이제 변속 속도가 느리다거나 기어비가 렉스턴 칸처럼 멍청하거나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멍 때린 다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실내 물리 버튼이 대거 부활한다. 이건 이제 디스플레이 오류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버튼 배치가 이상하게 나오는 순간 끝난다는 겁니다. KGM도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흔히 말하는 인체 공학적 설계를 실내 소개 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종합하자면 사실상 모든 걸 엄격하게 평가받는 차가 코란도가 될 거란 거고, 이 차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KGM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란 소리죠. 르노가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걸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르노도 분명 안타깝게 보는 분들이 많고, 저희도 그래서 르노가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비중 있게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랑 콜레오스를 보면서 그래도 차는 잘 나왔던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 소리는 뭐냐면 KGM이 상품성이 한 번에 현대처룸만큼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품성이 계속해서 나아져야지 나빠지는 순간 현대 기아차나 르노 쪽으로 돌아설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르노도 이번 주에 시승기도 나오고 하면 분명 반응이 더 확실해질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질문을 던져보죠. 자, 저희가 분명 말씀드렸던 건 뭔가요? 이전보다 잘 나왔다. 맞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약속한 것도 개선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KGM 임직원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건, 첫째, 정말로 완벽하게 나온 차인가? 둘째, 진짜 자신 있는 차가 맞나? 이거라고 봅니다. 약간만 시야를 넓혀보면 액티언이 새로운 방향성이 시작인 거고, 그 뒤로 나올 신차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차가 토레스 픽업 트럭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얘는 순수 전기차로만 나올 예정입니다. 하필 지금 전기차 여론이 어떤가요? 실제로 얼마나 더 위험한지는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캐스퍼 전기차도 좋지 않은 전기차 여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 출시 일정을 미루지 않고 토레스 픽업 트럭도 예정대로 출시가 된다면 토레스 전기차처럼 출시 때만 잠깐 반짝하고 그 뒤로는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리는 결국 그 다음에 출시되는 코란도가 모든 걸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트레인 변화와 물리버튼 부활에 대한 기대치도 충족해줘야 하고요. 거의 30년 만에 부활하는 진정한 코란도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도 충족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아직은 부족하다는 여론도 크게 잠재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코란도는 액티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연구해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 이제는 진짜 됐다, 이런 반응이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거죠.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옵션도 다른 경쟁 차종들처럼 다양하게 동시에 가격 경쟁력은 갖춰야 합니다. 그랑 콜리오스 만만한 상대 아니고요. 현대기아차는 말이 뭐하나요? 뛰어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동시에 경쟁을 해야 하는 거대한 상대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나 평론가들이 칭찬을 할 수는 있어도 KGM 스스로가 액티언을 가지고 벌써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액티언이 출시됐다고 해서 피드백과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